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야권을 넘어 여권으로 향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인사로 해양수산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내각 인사들이 거론되는 상황. 이 통일교 간부에게 시계와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오늘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장관급 인사 첫 낙마자가 나오자 야권은 통일교 게이트가 터졌다며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장관, 내가 물러나는 건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불법은 없었다,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반격도 예고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미국 출장을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금품 수수는 사실이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출장 중에 언급했던 반전 가능성을 오늘도 예고했습니다. 이제 아마 반전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지켜봐 주십시오. 사의 표명 과정에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신 건가요? 사퇴하시라고?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으로 이재명 정부 장관급 인사가 물러난 건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장관의 사표가 올라오자마자 즉각 수리했습니다. 사표가 아직 안 넘어왔는데도 수용할 거다, 이례적으로 예고까지 했습니다. 원칙대로 간다, 정면 돌파 기류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전 장관이 오늘 새벽 귀국길에서 사의를 표명하자 이례적으로 오전에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며 예고 공지까지 냈습니다. 사의 수용까지 시간이 걸렸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 본인도 사퇴 의지가 명확한 데다 대통령실이 감쌀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관계없이 끊겠다고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괜히 미적되다 제 식구 감싼다는 오해를 받을 필요 없다는 기류입니다. 친명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도 수상한 접근은 다 끊어냈다며 이 대통령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은 내각 인사들의 거론에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피할 방법은 없다며 정면 돌파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보도가 나온 또 다른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통일교 천정궁에 잠시 들러 윤영호 전 본부장과 차를 마신 적은 있지만 그게 다라고요. 금품은 절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 인사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한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은 절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영호 씨 만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정 장관은 지난 2021년 9월 30일 윤 전 본부장을 통일교 천정궁 카페에서 만나 10분간 차담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당시 자신은 공직에 있지도 않았고 통일에 대한 통상적 대화를 나눈 게 전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의 만남을 주선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정궁에 간 것도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통일교 유관단체 소속인 고교 동창 권유로 구경차 들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천정궁에 들렀습니다. 그때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천정궁은 경기 가평군 장락산에 자리한 종교시설로 통일교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현재 재판을 받는 한학자 총재가 구속 전까지 거주해온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자,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전재수 장관 이제 처음으로 장관직 중에 사표를 냈는데 이 말이 딱 귀에 들어와요. 반전이 있을 것이다. 뭘까요, 반전? 네, 전재수 장관 오늘 새벽 출장길에서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금품 수수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앞에 이런 말도 남겼거든요. 반전이 있을 거다, 지켜봐 달라라고요. 미국 출장 중에도 반전에 반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또 몇몇 가지에 대해선 민사적,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전이라는 말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처럼 암시를 한 겁니다.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한 게 궁금해지네요. 뭘까요? 네,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인 걸로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재수 장관,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 SNS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한일 해저 터널을 뚫겠다는데 누구를 위한 건지 묻고 싶다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은 2018년에서 2019년 통일교 현안인 한일 해저 터널 해결을 위해서 전 장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결국 통일교가 줬다는 돈이 해저 터널 추진 청탁 대가라는 게 금품 수수 의혹의 골자인데 전 장관은 정작 나는 해저 터널을 반대했던 사람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이걸 강조할 수가 있겠죠. 터널을 반대했는데 왜 돈을 받았냐거나 최소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정 장관이 이 받는 혐의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전 장관이 받는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금품이 오갔다고 진술된 시기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보면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거나 임박한 상태거든요. 일단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말고도요.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인 뇌물죄도 적용해서 경찰에 사건을 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경찰이 최종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할지가 변수이긴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장관 주장대로라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돈을 안 줬는데 지금 줬다고 진술한 셈이 되는 거예요? 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네,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윤 전 본부장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긴 합니다. 수사팀이 뇌물죄를 적용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현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외에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이 2점을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브랜드까지 특정을 했고요. 전 의원이 여러 현안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통일교 내부 보고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돈을 줬다고 하지 않고 또 전재수 장관이 천정궁을 방문한 적도 있다라고 묘사했다고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윤 전 본부장이 현 정부 국무위원들 이름을 줄줄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의도된 폭로일까요?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 때요. 여야 정치인 5명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줬다고 지목을 한 건요. 전재수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 이렇게 3명입니다. 어제 오늘 해명을 내놓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은요. 현재로선 윤 전 본부장과 다른 통일교 고위 관계자의 통화 녹취에서 이름이 언급된 정도긴 한데요. 통화 녹취록엔 금품의 액수나 물품이 언급된 적은 없는데 현 정부의 또 다른 장관 1명 이름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측과의 소통 통로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뭔가 실명이 나오니까 이제 더 관심이 가는 건데 이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까요? 네, 일단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줬다고 지목한 이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 녹취록에 언급된 정치인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내일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내일 법정에서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하지는 않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자, 장관 외에 윤영호 전 통일부 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언급한 정치인 2명이 더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근데 이들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이 곁다리라고 부르는 대목이 녹취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걸까요? 일단 두 사람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19년쯤 두 사람에게 각각 3, 4천만 원씩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 임 전 의원은
통일교 성지 가평 천정궁에 방문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도 등장합니다. 지난 2022년 통일교 행사에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초대 방안을 추진하던 시기였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의원이나 김규환 의원은 다 곁다리라며 결국은 누가 후보를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합니다. 두 전직 의원들은 금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의 전화번호도 저장돼 있지 않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고, 김 전 의원도 통일교에서 1원도 받은 게 없다며 윤 전 본부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은 오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찾아가 방문 조사를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민주당 인사 연루설 이후 침묵해온 민주당, 피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장관이나 임종성 전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 안 했을 거라고 믿지만 결백은 스스로 밝혀야 한다, 끊고 가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응을 자제하던 민주당 의원들, 오늘은 달랐습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기류입니다. 부메랑을 맞을 때 맞더라도 재발하지 않게끔 확실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친명 김영진 의원은 필요하면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재수 장관과 관련해선 최악의 상황도 가정했습니다. 무게감 있고 신뢰 있는 그런 장관이었는데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준비해 나가면 되겠다. 통일교 연결고리로 거론되는 친명 임종성 전 의원과 관련해서도 한 지도부 의원은 전 정부 사람이고 3선에 실패해 우리 당과는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통일교 사태 이후 첫 논평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뭐라도 얻은 양 의기양양해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국정 흔들기와 펌웨이를 중단하라는 역공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보신 의혹들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전재수 장관 개인 책임으로 몰고 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났는지, 또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미친 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 인사 연루설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안 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통일교의 민주당 의혹에 대해 특검의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수사에 개입했는지, 이 두 가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어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기 전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건 통일교 입막음용 선제적 정치 공작이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사퇴한 전재수 장관은 버린 카드라며 사건의 정점은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별로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무적인 판단을 다 했겠죠. 나까지만 안 오면 된다. 버린 카드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인물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까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정점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개혁신당의 특검 제안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과 전재수 전 장관 등을 오늘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번 주 안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자, 안희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야당이 이제 게이트라는 단어까지 꺼냈어요. 진짜 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봐야 되는데요. 일단 게이트란 말이 나오면 정치권은 정말 긴장합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 말의 시초인데요. 이후에 최순실 게이트처럼 정권을 뒤에둔 대형 비리 의혹에 따라붙는 전미사가 바로 이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 게이트를 얘기한 거죠.
대형 비리 의혹을 이제 게이트라고 한다면 야당은 뭐가 의심된다고 지금 게이트라는 것까지 붙이는 거예요? 일단은요, 현 정부의 실세들이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사퇴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또 이종석 국정원장까지 현역 국무위원만 3사람 이름이 나왔잖아요. 또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까지 접촉하려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통령실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 특검 수사 내용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일련의 과정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민주당도 저 지원했습니다라고 특검 면담에서 밝힌 게 지난 8월입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죠. 또 대통령은 이달 초에 위법 종교단체 해산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걸 두고요, 국민의힘은요, 대통령이 특검 수사 내용 8월에 보고 이미 받은 거 아니냐, 결국 민주당 의혹 수사는 덮으려고 뭉개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면서 비판에 나선 겁니다. 이어서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5일 날 10일 결심 공판 때 자세히 밝히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재판 하루 전날에 종교단체 해산 또 언급했습니다. 결국 윤 전 본부장 추가 폭로하지 않았죠. 결국 대통령이 해산을 압박하면서 통일교의 입을 막으려 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뭐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실세들 전부 다 본인 의혹들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요, 본인도 금품 수수를 부인하는 데다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시점도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과 실질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이종석 국정원장도 한 번 만나고 교류 없었다. 정동영 장관도 야인 시절 10분 만났다. 이러면서 다 현 정부와 그 관련성 또 선을 그었고요. 또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도 통일교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이죠. 그럼 아까 두 번째, 장기간 조직적으로 뭐 수사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대통령실 관계자 아주 단호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통일교 김건희 게이트라고요. 그래서 야당의 이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한 수사 이미 지시한 만큼 의혹을 은폐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뭐 드루킹 사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야당 인사들이 통일교 사건, 드루킹 사건과 비슷하다고 여러 사람들이 입을 모았는데요. 2018년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댓글 조작 고발하면서 쫓다 보니까 드루킹이 나왔습니다. 결국 드루킹 특검 채택을 했는데 같은 당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이 됐거든요. 이번 사건도 국민의힘을 겨냥했던 수사가 결국 민주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거죠. 결국 당장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요, 일제히 특검 수용하라 이렇게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쪽 얘기 들어보니까 드루킹 특검 트라우마 때문이라도 특검 수용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네,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 게이트를 번진다면 이제 정권 첫 게이트가 되는 건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 게이트의 핵심은 돈, 금품 수수 여부입니다. 또 대선 때나 혹은 현 정권 출범 이후에 벌어진 비리 사건이어야 할 겁니다. 아직 수사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살펴보면요, 현 정권의 게이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 전 본부장이 지금 현직 장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시점도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 때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이 아직 뭐 구체적으로 불거진 것, 드러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수사를 통해서 뭔가 추가로 과거 의혹이라도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현 정부와 민주당에 분명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인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집단으로 반발했던 검사장들이 오늘 법무부 인사에서 대거 좌천됐습니다.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3명은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났고, 노만석 당시 직무대행을 공개 비판한 검사장은 고검 검사로 강등됐습니다. 유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 등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 오늘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서 좌천성 발령을 받았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박혁수 대구지검 검사장과 김창진 부산지검 검사장, 박현철 광주지검 검사장 등 3명은 최근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려 여권에서 이른바 항명검사로 지목된 이들입니다.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전 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됐습니다. 법무부는 좌천성 발령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인사가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의 오늘 인사 발표 직후 김창진 검사장과 박현철 검사장은 사직 의사를 밝히고 검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늘 그렇듯 고성과 싸움의 연속이죠.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통합의 임무를 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회가 국민 분열과 갈등의 진원지라고요. 또 뭐라 했는지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찾은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자신이 국회를 찾은 이유가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다, 국회다. 이 위원장은 내란 극복은 헌법 가치 위에 서 있어야 한다며 여러 차례 헌법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위헌 논란에 휩싸인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다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탈한 그런 정치는 저는 타협의 폭력이라고 봅니다.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그런 것으로 비춰져 가지고 실망을 많이 하고도 있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철회도 주문했습니다. 판사를 형사처벌하는 법규는 그건 참 저는 문명국의 수치라고 봐요. 그것만은 나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 대표는 이 위원장의 발언을 받아 적었습니다. 아픈 얘기는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다.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지만 법 왜곡죄나 내란 전담 재판부는 강행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어땠을까요? 또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국민의힘 의원 이번엔 스케치북을 들었습니다. 여기가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곳, 그리고 또 마이크 끄시겠습니까? 역시나 소란이 이어졌는데 궁금해집니다. 우현식 의장 마이크 또 껐을까요? 김민곤 기자입니다.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발언대로 들어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한참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제 이 장면을 비꼰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인사 안 하고 올라오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고. 이어 스케치북을 꺼낸 곽 의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 우 의장을 또 저격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의장석에 있어 우 의장이 스케치북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자 여당 의원들이 대신 항의합니다.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국민 여러분, 자 보십시오.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피켓을 든 것도 내리는 것이 국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충고드립니다.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하시기 싫으면 마시고. 곽 의원은 법 왜곡죄나 내란 전담 재판부 비판 문구를 번갈아 꺼내들었고 우 의장은 오늘 상정법안과 관계없다며 재차 제지했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네. 이 안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여서 안건으로 들어가시죠. 예, 그러죠 뭐. 자 그러면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또
방해하실까봐 방해하는 게 아니고 안건으로 제가 들어가시라는 안건으로 거예요. 들어가겠습니다. 예. 곽 의원은 제지할 때마다 마이크 또 끌 거냐 피켓 문구를 꺼내들며 그제 마이크를 꺼버린 우 의장을 간접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파 진행이라며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불이 붙었습니다. 친명 이건태 의원 오늘 출사표를 던지며 정부와 엇박자로 효능감을 떨어뜨린다며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자, 내로라 하는 대표적인 친명 의원들이 이 의원 옆에 쭉 섰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친명계 이건태 의원의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자리. 동료 의원들이 나란히 이 의원 옆에 섰습니다. 이 대통령 대표 시절 지도부로 함께 활동했던 한준호 의원, 대통령과 함께 당 투톱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 이 대통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천준호 의원, 지난 대선 이 대통령의 수행실장이었던 김태선 의원, 대표적인 이 대통령 측근 의원들입니다. 직통, 명통이라고 적힌 플랜카드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 나흘을 앞두고 친명 대 친청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선 유동철 더민주혁신회의 상임 공동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고 강득구 의원도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친청계에선 정청래 지도부의 당직을 맡고 있는 문정복, 이모경, 이성윤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친청계로 분류되는 부담감에 불출마 고심 중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원조 친윤으로 불렸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요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고 있죠. 오늘은 윤 전 대통령에게 평생 욕을 다 들었었다고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문제 두고도 친윤 의원들이 갈라지는데요. 실제 당 주류였던 친윤 분위기는 어떤지 최승현 기자가 내부를 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함께했던 대표 친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의대 정원 2,000명도 수정하고 좀 했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뭐 한 10분 가까이 뭐 세상에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다 들었고 그랬는데 최근 윤 전 대통령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엄 사과가 필요하다는 친윤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게 잘못한 부분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친한계가 아니면서도 당원 게시판 조사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진짜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한 친윤 의원은 본인 이미지만 챙기려고 한다고 윤 의원의 불편한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또 다른 당내 갈등이 될 수 있다며 당원 게시판 공개 공방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친윤들이 각자 도생을 하면서 형해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이 서울시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기가 뜨거워집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을 언급한 대통령 글에 대한 선관위 판단이 나왔고요. 정부는 서울시 한강버스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적사항만 100여 건 오세훈 시장 측이 발끈했습니다. 홍난 기자입니다.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 콘크리트 구조물 곳곳이 비어있거나 부서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 한강버스 안전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기후부 등 10개 가까운 정부기관이 점검에 참여했는데 지적사항만 120건입니다. 저는 시와 관련된 문제나 특히 안전 부분은 우리가 좀 걱정도 되고 행안부에서 수시로 그렇게 점검해 주시고 서울시는 합동점검에서 제시된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운항 전반의 안정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 불편한 기색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제약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 종묘합 개발 등
정부와 서울시 간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여당 인사들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리더 한 명이 바뀌면 국가도 바뀝니다.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SNS 글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의례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해온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논란. 검찰이 술반입 당사자로 지목된 쌍방울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쌍방울 회사 돈을 지원하는 대가로 대북 송금 사건 진술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회장 측근들 영장도 줄기각됐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조사받는 검찰 조사실에 술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쌍방울 전 이사 박모 씨의 범죄 혐의 및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기록은 있지만 검찰 조사실에 실제 술을 들였는지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술 반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장 소명에서 얘기했듯이만 절대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딸 오피스텔 임대료를 대 횡령 증거는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안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다는 검찰 논리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입니다. 안 회장은 어제 구속심사 때도 금전 지원에 대한 대가성은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이 직접 쓴 유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협박과 회유를 자신이 당할 줄 몰랐다며 죽어야 고통에서 벗어날 것 같다는 절박한 심경이 담겼습니다. 김지유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조사받고 사망한 전 양평군청 공무원. 손글씨로 적은 유서에 특검 수사관이 전 양평군수를 목표로 추궁했다고 적었습니다. 타겟은 김선균이 시킨 거라 얘기해라. 그런 사실 없다고 몇 번 얘기했다고 적었습니다. 특검 수사관들의 태도는 다음 장에 기록해놨습니다. 반말과 험한 소리로 무시하고 구박한다며 짜여진 각본에 넘어가는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이 특검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술하고 말았다며 자괴감도 드러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진술한 게 죽도록 싫다.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만드는 느낌이 든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아무리 특검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적은 겁니다. 극단적인 생각에 이른 과정도 기록했습니다. 죽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 같다며 사망 전날엔 TV나 영화에서 보던 협박과 강요를 내가 당할지는 몰랐다고 썼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는 오늘 공개한 유서가 전체 21장 중 가족사 부분을 제외한 8장 분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광주에 짓고 있던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작업자 4명이 매몰됐는데요. 1명은 구조됐지만 숨졌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2명은 매몰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공중에 떠 있는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위에 있던 작업자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오후 2시쯤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모두 하도급업체 소속입니다. 소방당국은 1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1명은 매몰 위치가 확인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른 2명은 지하 2층 깊이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구조물 옥상층에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절반가량 양생을 마친 상태였고 나머지 절반 구간을 타설하던 중 옥상층이 무너지면서 아래층까지 연이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철제 구조물과 콘크리트 무게를 지지해야 할 지지대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지주대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특허로 인해서 공사는 진행했습니다. 구조당국은 대형 크레인을 투입하고 특수구조대와 구조견 등을 동원해 매몰자들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분야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근을 하나하나 다 절단을 해서 주거 붕괴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통제를 완전히 하고 있거든요. 광주 대표도서관은 광주시가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자식들이 이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엄마가 숨을 안 쉰다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진 노모, 끝내 숨졌는데요. 온몸에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들것에 실은 70대 여성을 구급차에 태우고 급히 병원으로 향합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남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습입니다.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한 70대 여성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4시간 뒤 구급차가 출동했던 골목길에 이번에는 경찰 순찰차가 출동하더니 숨진 여성의 40대 아들과 딸을 잇따라 연행해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숨진 여성의 얼굴과 온몸에서 멍자국이 여럿 발견되자 경찰이 같은 집에 사는 남매가 노모를 폭행한 정황이라고 보고 긴급 체포한 겁니다. 전 며칠은 아야 제가 그럼도 글쎄 제대로 못했더라고 내가 보는데 자식들이 내내 그렇게 구축하고 다니더라고. 남매는 경찰 조사에서 모친 폭행을 일부 인정한 걸로 전해지는데 엄마가 계속 우리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부검을 의뢰하고 남매에 대해 범행 동기를 추가 조사한 뒤 존속폭행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주민들을 위해 집 앞에 만든 공영 주차장인데요. 세워둔 차량들 번호판이 하나같이 없습니다. 중고차 업체가 차고지 마냥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 건데요. 민원 넣고 단속해달라 해도 소용없는 사실상 속수무책인 분통 터지는 상황. 현장 카메라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단 주차선 맞춰 집어넣으면 이건 못 뺀다고 봐야 합니다. 이 중고차가 요 연수구를 다 장악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 여기 주민들이 차 댄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거 중고차가 장악을 해서. 주민 쓰라고 만든 125면짜리 공영 주차장. 인근 중고차 단지 차들이 차지했습니다. 세간살이 길에 깔고 주민이 주차 공간을 사수합니다. 항의도 해봤답니다. 빵빵 눌렀어. 차 치우라고. 왜 손님 사람들 지나다니지 못하게 막고 있고 영업을 하냐. 네가 뭔데 그래. 야 너는 엄마 아버지도 없니? 그랬더니 욕을 해. 같은 이러고. 중고차 업체의 주차라고 만든 공간 여기 이만큼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옆 동네 공영 주차장까지 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그럼 왜 이렇게 매물들이 많이 있는지 아세요? 아내가 자리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가 무료니까 아무래도 여기 이용하게 되는 거죠. 판매하기까지 기간이 긴데 사설 주차장에 넣어버리면은 주차 요금이 비싸니까 이런 데를 이용을 하는 거죠. 단속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차대는 걸 막을 규정이 없습니다. 그나마 장기 방치하면 경고장 붙이고 견인할 수 있는데 경고 기간만 한 달이라 다 피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장기 방치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뭐 가해지는 그런 제재라던가 그런 거는 없는 게 사실. 얼마든지 대놓으면 되는 거네요. 다른 차량으로 교체한다거나 그럼 또 방치에 해당이 안 되니까 네, 또 보도 기간에 해당이 다시 부착하고 보기만 해도 그건 장기 방치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파트 주차장도 중고차가 점령했습니다. 조회해보니 실제 판매 중인 중고차 많네요. 경비 아저씨들이 붙여놔도 소용없어요. 안 빼니까. 예.
전화번호가 없는데요. 6개월 이상 되는 차도 많아요. 아, 그래요? 여기 중고차 때문에 많아요. 중고차 단지 주변은 불법 주정차도 골치입니다. 이곳 매매단지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규정이 명확하지만 단속할 때 잠시 이렇게 우르르 차를 뺐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도돌이표 같은 상황이 반복입니다. 단속하는 과정은 채널A 방송이다. 왜 욕하시는 거예요? 차댈 데가 없잖아요. 차댈 데가. 그럼 주차장을 만들어줘요. 일부 중고차 시장의 무질서를 해소할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니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동네 사람들 다 이 주민들 이용해야 되는 거를 니들이 차지하고 하는 게 맞는 거야? 현장 카메라 배준석입니다. 갑질과 불법 의료 등 각종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박나래 씨. 전 매니저와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했지만 매니저 말은 달랐죠. 당시 박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시 만남이 매니저에게 결코 가볍지 않았을 텐데요. 홍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입장문을 냈던 방송인 박나래 씨. 이날 새벽까지 전 매니저와 만나 대화하며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전 매니저의 추가 주장에 거짓 해명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당시 박 씨와 전 매니저의 만남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나 합의 논의 없이 박 씨가 술을 마시며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는 주장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전 매니저는 사과나 합의 얘기를 한다고 해 만나러 갔는데 술을 마시며 노래방에 가자는 말만 계속했다. 또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박 씨가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을 주장하며 감정적 호소만 반복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전 매니저 측은 박 씨가 전 매니저에게 소송하자고 발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 소속사 관계자는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한 번에 내기 위해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사고 현장에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지는 소방관들, 진정한 영웅일 텐데요.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서, 산사태 현장에서, 또 무너진 공사장에서 올해의 영웅 소방관이 보여준 숭고한 활약상, 광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어난 하천 한가운데 고립된 차량. 9살 난 아이를 안은 엄마는 차량 위에서 애가 탑니다. 로프에 몸을 맡긴 채 접근하는 소방대원. 크레인에 몸을 매달고 모녀를 무사히 구조합니다. 올해 최고 영웅 소방관으로 선정된 15년 경력 유영철 소방입니다. 아기가 있다, 신속하게 구조하자는 말을 했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 매일 훈련했던 것들이라 가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 소방관의 헌신은 국경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You okay? You okay? Can you hear me? 기도 앞으로 좀 해줘. 기도 앞으로. 에어브레스. 에어웨이. 해외 훈련 중 고속도로 사고를 보고 구조에 뛰어든 이기평 소방장도 올해의 소방 영웅입니다. 폭우와 산사태로 무너진 현장은 물론 붕괴된 공사 현장까지 타인을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았던 8명의 소방관에게 오늘 영웅의 칭호가 부여됐습니다. 구조하는 일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절실하고 소중한 일이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방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이 쿠팡 김범석 의장이 미국인 인사들로 방패를 세우는 걸까요? 김 의장이 복심 법률 전문가를 새 임시대표에 세웠죠. 재무 책임자와 법률 전문가를 곁에 두는 좌 로저스, 우 아난드로 방패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어떤 인물들인지 우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새 임시대표로 부임한 해롤드 로저스 최고관리 책임자. 쿠팡의 미국 상장 1년 전인 지난 2020년 김범석 의장이 인사조직 리더로 영입한 인물입니다. Company is all about wowing the customer and breaking trade-offs.
그는 경영과 법무, 리스크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김 의장의 복심이자 해결사로 불립니다. 미국의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고 글로벌 통신기업에선 최고윤리 준법 책임자를 역임한 법무통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으로 김 의장과는 하버드 동문이기도 합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 INC 홈페이지에도 김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 재무 책임자와 함께 나란히 등장합니다. 돈 문제는 아난드 재무 책임자가, 나머지 일은 로저스 대표가 처리하면서 김 의장을 중심으로 좌로저스, 우아난드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일각에선 법무통인 로저스 대표가 정보 유출 사태 진상규명보단 회사 방어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적 방어에만 집중한다면 오히려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브랜드 신뢰를 더욱 훼손할 가능성이 큽니다. 쿠팡 측은 로저스 대표가 오는 17일 청문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공식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3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중국인 직원. 이 쿠팡에서 고작 2년 남짓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2년차 직원에게 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냐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쿠팡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오은성 기자입니다.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은 2022년 11월 입사해 2년 남짓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짧은 근무 기간에도 방대한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쿠팡의 내부 보안 관리 체계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실무자 처벌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작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네, 속도를 내서 확실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쿠팡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사흘째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위도 쿠팡 약관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강력 제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이 이번엔 대형 유조선을 억류했습니다. 헬기에서 중무장한 요원들이 내려와 선박을 장악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바다 위 거대한 유조선에 헬기가 다가갑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로프를 이용해 갑판에 내리고 이내 총을 겨누며 관제실로 들어가 선박을 장악합니다. 스키퍼라는 이름의 이 유조선은 현지 시각 어제 베네수엘라의 항구를 떠난 직후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억류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 대해 매우 타당한 이유 때문에 했다고 설명했는데 해당 선박이 과거 이란산 석유 밀수에 관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Just seized a tanker on the coast of Venezuela, large tanker, very large. Largest one ever seized, actually. 이번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과 전쟁을 선포한 뒤 마약 운반용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노골적인 강도 행위이자 국제적 해적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어 무력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령을 또 내렸습니다. 지난달엔 일본 총리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이번엔 일본 강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본을 겨냥한 훈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소울 기자입니다. 중국 외교당국이 최근 일본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한 달여 만에 다시 일본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영사국은 어제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 SNS에 주일 중국 대사관 공지를 올렸습니다.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지진 위험에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공지는 지난 8일 이후 일본 혼슈 동부 인근 해역에서 연속으로 지진이 발생했고 최대 진도는 7.5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여러 지역에서 쓰나미가 관측됐고 관련 부처는 더 큰 지진 가능성을 경고했다. 가까운 시일 내 일본 방문을 피할 것을 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미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여행 자제령을 내린 상태에서 지진 발생 상황을 이용해 일본과의 교류를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군은 어제 대만과 일본을 겨냥한 듯 전투기 편대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이 담긴 군사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또 오늘 중국 장쑤성 레닌강 해사국은 서해 남부 해역에서 항행 경보와 함께 실탄 사격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이렇게 중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침묵하고 있죠. 다카이치 총리, 어디서든 트럼프와 만나고 싶다며 우군 확보를 위한 구애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기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년 4월 중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4月にトランプ大統領が訪中しますが、その前に何らかの形でもう一度日米首脳会談をやっ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います。私がワシントン DC を訪ねてもようございますし、トランプ大統領がどっか海外に出られた時でもいいので、できるだけ早期にお会いしたいなと考えております。 이르면 내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동맹국 일본 편을 들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일본의 우호적인 입장을 끌어내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의 압력에 맞서 미일 결속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미일 정상통화 때는 중일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발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탈리아, 나토 등과 중국의 군사 도발에 대해 논의하는 등 외교전을 통한 우군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이제 미국 가려면 SNS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5년치 SNS를 살펴보고 여행 허가를 내준다는데요.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9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 허가제, 에스타 신청자에게 5년간의 SNS 정보를 의무 제출하는 방안을 예고했습니다. I don't have any worries, just unnecessary and makes it unwelcoming. 정식 비자를 신청할 때처럼 SNS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당국이 게시물들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관광객의 SNS 기록까지 수집하면서 여행 허가 심사에 시간이 더 걸리고 추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입국 절차가 복잡해지는 만큼 국내 여행사들도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 안내와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고액 기부자 대상 영주권 비자, 골드카드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For $5 million, this can be used. The Trump card, gold card. 우리 돈 약 15억을 내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는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상위 버전인 73억짜리 플래티넘 카드도 곧 시행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심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몰아친 탓인데요. 실내에 머물라는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흙탕물이 도심 전체를 순식간에 집어삼킵니다. 차량은 지붕만 간신히 드러낸 채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사람들은 바닥에 발이 닿지 않을 만큼 깊어진 물에서 썰매를 탄 듯 미끄러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시각 6일부터 기록적 폭우가 이어지며 홍수와 우박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6시간 만에 179mm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최소 2명이 숨지고 수많은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현지에선 실내에 머물라는 긴급 경보까지 내려지는 등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자 붉은 연기를 길게 뿜으며 두 사람이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칼날같이 가르며 빠져나가고 하늘 위에서 새처럼 원을 그리며 고개 비행을 펼칩니다. 지난달 윙스트 선수 다니 로만과 프레드 푸겐이 바레인의 쌍둥이 타워 사이를 세계 최초로 동시에 통과했습니다. 약 1220m 상공에서 뛰어내린 두 사람의 속도는 각각 시속 220km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2년 넘는 준비 끝에 이루어졌는데 두 선수는 위치 추적기, GPS도 없이 오직 눈과 감각만으로 타이밍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정색 낙하산이 빠르게 내려와 도로 위 신호등에 걸려 멈춥니다. 줄이 얽히며 공중에 매달린 스카이다이버가 허둥대자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꼬여버린 낙하산 줄을 풀어보려 안간힘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36살 미국인 스카이다이버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 멕시코 수도 한복판에 불시착한 겁니다. 현지 경찰은 남성을 체포했지만 이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저녁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밤 9시를 기해 서해안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고요. 내일 아침 전국 대부분 영하권에 들어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3도로 오늘보다 8도나 낮고요. 인천과 춘천 영하 5도까지 떨어집니다. 한낮에도 서울 7도로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최대 10cm 넘는 눈이 오겠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 시간당 1에서 3cm씩 강하게 내립니다. 시설물 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눈비 소식 있고요. 수도권 최대 8cm, 강원 최대 1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